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법정 구속을 하면서 실형,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범죄 사실 자체는 도도맘이라 일컬어지는 이제 김민아 씨하고 어떤 불륜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김민아 씨의 이제 남편이 1억 상당의 손해배상, 유죄를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소가 취하가 됩니다. 그런데 김민아 씨 남편 측에서는 소를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재판 중에 이제 나는 전혀 몰랐다. 네. 그리고 김민아 씨가 이제 알아서 했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사실은 이제 취하서를 내기 이틀 전에 김민아 씨하고 이제 남편하고 합의가 결렬됐거든요. 그럼 합의가 결렬됐는데 소취하를 한다는 거 허락한다. 그건 납득할 수 없다는 거.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강용석 씨가 굉장히 방송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취하를 시켜놓고 무마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합의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적어도 그 소취하에 대해서 김민아 씨가 남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밀필적으로만 이제 알 수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유죄를 선고하면서 실형 1년을 선고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에서 무죄를 다툽니다. 근데 무죄가 나오지 않고 결국 유죄가 나오게 되면 법정 구속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번 사건은 사실은 소취하서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남편 아니면 남편의 법률 대리인이 소취하서를 제출하거든요. 네. 대부분이. 그런데 소취 허락을 받고 왔다고 그래서 강용석 씨하고 김민아 씨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일단 일반적인 관례에 좀 맞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리고 김민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문서 유죄와 관련해서는 그 인감증명 유임장 유죄, 그 다음에 소취하서 유죄가 되는데 주범이 김민아 씨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아 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강용석 씨는 이제 법정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예. 아마 그것은 이제 변호인으로서 이건 더욱더 책임감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재판부가 해서 법정 구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교수님, 그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뭐 김부선 씨의 소송을 맡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법정 구속이 되면 이런 일종의 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뭐 변호사의 자격은 그 확정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효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그 옥중 변호도 가능한 것은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인신이 구속한 상태에서는 뭐 적확한 서면에 대한 그 작성이라든가 피의자와 함께 동석한다는 것이라든가 이것이 그 물리적으로 상당히 그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사건이 그 대법원까지 이제 가서 결론적으로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을 받게 되면 변호사로서 5년 이상, 5년 동안 자격이 그 정지가 되는 이런 상태고요. 네. 그 이후에도 변호사 협회에서 일정한 이제 그 징계를 그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김부선 씨의 그 입장에서도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를 그 만나서 상당히 정신적인 조력과 무엇인가 강 변호사가 등장한 이후에 이재명 씨와 관련된 전체의 판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움직이는 모습은 분명히 그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인지력이 있고 뭐 공격력이 있는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김부선 씨 입장에서도 지금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 변호인으로서의 그 조력을 과연 기대할 수가 있을런지 이것이 조금 의문스러운 사항이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과연 이제 그 강용석 변호사를 대체할 만한 그 같은 변호인을 쉽게 선임할 수 있는지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남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꾸 핑계 댄다고 그랬다고 너가 그래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굉장히 외로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뭐 그런 상황에 대한 거지 제가 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이랬어라고 제가 남편을 탓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제가 남편한테 배신감이 들고 서운해하고 있는 부분은 미안한 부분은 미안하지만 저한테 또 그 부부끼리는 또 둘만이 아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제가 그 조정 당시에 대해서도 뭐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고 뭐 저도 증거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지금 법조인 사이에서는요, 전 남편이 두 분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거 아니요, 있나요? 저는 전혀 못 들었고 네. 제가 그걸 오늘 인터뷰를 했나요? 아까 네, 오전 중에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지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제대로 못 남편분의 봤어요. 이야기는 요약을 해보면 네. 남자 사람 친구라면 옛날부터 남편분이 알았어야 하지만
적어도 남편분의 기억 속에 강용석이 남자 사람 친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최근에 불거진 불륜을 자신을 확신한다라는 취지의 그리고 언급이었습니다. 남자 사람 친구라는 단어는 저도 뭐 이번에 처음 들었기 때문에 네. 그건 모르겠고 남편 측에서는 열심히 본인은 열심히 반박을 해야죠. 뭘 모으고 뭐 증거도 더 해야 하고 뭐 하시겠죠. 그러게요. 네. 지금 이제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조금은 이제 힘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딛고 일어서야 되니까요. 네. 말씀하신 그동안의 대응이 말씀 주신 남자 사람 친구도 처음 들었다고 하시지만 이제 인터뷰에도 써주신 말이었고 네. 그리고 유료 카톡을 아까 보여주시면서 많은 부분이 편집됐다는 것도 강용석 네. 씨의 대응이 일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까지 혹시 그동안의 대응에서 강용석 씨의 조언이나 조력이 뒤에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걸 대신 여쭙고 싶다고 네. 하는 질문이 있었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네. 누가 조정을 한다. 강용석 변호사가 뭐 뒤에서 다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걸 시킨다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뭐 나가세요 이러면 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아직 연락은 하고 있어요. 뭐 친밀하게 해야. 최근에도 예, 만나신 하진 적이 않는데, 있나요? 최근에 만나는 거는 조금 여쭈가 되었고, 네. 왜냐면 불필요하게 또 개인이 만나서 그런 또 오해 소지를 남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진행되는 소송이나 여러 가지 일적으로도 아직도 연락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아직도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로서 계속 같이 일을 네, 하고 뭐, 계신 건가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그러니까 강 변호사님이 남편에게 한 소송, 뭐 서로의 맞소송에서 제가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러면 뭐 만나시지는 않더라도 전화를 하시거나 뭐 카톡은 여전히 계속. 그쵸, 가끔 일이 있으면 하고. 네. 예, 근데 뭐 특별하게 뭐 개인적인 그런 거보다는 이제 용무가 있을 때 하는 거죠. 네. 그런 걸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시점에서. 모든 논란을 다 떠나서 지금 엄마로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모님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네네. 부모님하고는 혹시 네.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보신 적이 저는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부터 그렇게 뭐 엄마한테 뭐 이렇게 응석맞이로 잘하고 그런 편은 아니었어요. 장녀였고 또 집에서 말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엄마가 항상 걱정하시고 이제 전화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엄마를 걱정 끼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제 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했을 때 제가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이혼을 네. 하겠다고 할 때도 이러이러한 문제들이고 이렇게 네. 했더니 뭐 아이들 어떡하니? 안 돼. 살아야지. 어떻게 여자가 이혼을 하고 살아? 저는 분명히 저희 엄마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게 나오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다 듣고 아프시더니 존중하겠다고. 그래요? 이렇게 된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엄마는 네. 그렇게 또 생각해 주셔서 네. 굉장히 큰 그 짐을 하나 덜어낸 느낌? 아무래도 아이들이 가장 마음에 걸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가 이 같은 모든 소문과 루머를 딛고 얼굴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한다는 건 보통의 용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네. 아이들이 10년 뒤에 이 사건을 알게 되고 엄마를 돌아다 봤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느낄지 또 엄마로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싶으신가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아니라고 계속해서 해명을 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네. 왜냐면 아닌 게 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의 지금의 성정을 봤을 때는 그리고 저와의 애착이나 유대에 있어서 안다고 하더라도 엄마를 믿을 것이라는. 물론 뭐 상처나 실망이나 이런 건 있지만 믿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와의 그런 지금까지 좋은 엄마의 그 모녀 관계, 모자 네. 관계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 믿어주길 바라고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강용석 씨 부인이나 가족한테 오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더 오퍼 같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 같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근데 강용석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자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요? 아니 뭐 저는 그렇게까지 집안 얘기까지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어차피 홍콩 일본은 다 합쳐서 강영석 씨 부인도 당연히 알고 있는 일정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네네. 당연히 아. 저도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네. 남편분은 홍콩 가시는 거를 네네, 서로 다 같이 알아요. 얘기할 만한 그때 사이셨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다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서로 어쨌든 사업 면에서의 출장이었고 만났다 하더라도 네.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안다. 그러나 그렇죠. 결백하다. 단 한 네. 점의 불륜 의혹에 대해서 그 불륜이라고 하는 건 방송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포함해서 한 잠 같이 자는 걸 포함해서 어떠한 스킨십도 불륜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단 한 점도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법정에 쓴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청자들이 보시는 건 법정보다 더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없죠. 네, 네. 없으니까 나온 거고. 네. 그 끝으로 여러 많이 아니, 게 없다고 그러면은 또 네. 막, 그러면은 여자, 남자가 술 먹는데 뭐 감정이 없었냐, 뭐 싫은 사람하고 먹냐, 네. 뭐 조금이라도 감정이 그게 있었으면 정신적 외도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싫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불륜 뭐가 그런 게 폐지가 됐지만 법적으로는 네. 그 전에 그런 상황에 맞춰봤을 때 그 기준에 맞는 불륜을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말이죠. 왜냐하면 결백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어쨌든 안 믿나 하더라도 믿는 분들에겐 이야기하고 싶어요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시지만 네. 사실 사람 살다 보면은 네. 이게 반드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도 오해할 만한 소지로 강영석 씨 가족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본의 아니게 좀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드신 적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의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과하다 그랬잖아요. 거기 네. 가족분들까지 제가 뭔가 언급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아니 당연히 뭐 그렇게 물어보시면 미안한 마음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게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언급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의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앞으로도 이대로만 그렇죠? 예. 간다. 지금 어쨌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이들의 양육권은 김민아 씨가 가져가실 앞으로 계획이신가요? 가장 큰 공방이 그거겠죠. 네. 그렇게 된 건데, 뭐 1차 조정 당시에 남편이 이제 양육권을 주장을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남편이 집에 있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지 않고 집에 있지 않고 합숙을 하고 지금 가정생활을 유지를 할 때도 1년에 3개월밖에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양육권을 주장을 하느냐. 혹시 네. 아이는 지금 그러면 누가 키우는 거죠? 제가 당연히 그러세요? 그대로 키우고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빠의 부재를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남편하고 아이들하고는 지금 전화 통화나 연락을 서로 합니까? 그럼요. 하고 뭐 주말에도 오기도 하고 하는데 김민아 씨하고 남편은요? 저는 이제 제가 뭐 아주 특별한 뭐 용무가 있으면 하죠. 그러면 앞으로의 생계도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글로벌 활동, 그렇죠. 또 뭐 아이들도 정까지 그렇고, 포함해서요?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살아야 하는 부분이고. 혹시 연예계 진출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어요? 아니 그것도 네티즌 분들이 네. 뭐 이제 욕을 하면서 제 진출하려고 저러고 얼굴을 네.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왜냐면 지금 좀 심한 분들은 혹시 식당이나 비스트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인터뷰를 이제 응해주신 거 아니에요?